자, 오늘 이제 130쪽에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날이야. 삼각함수.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들어가려면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돼. 일단 삼각함수라는 게 y는 뭐 sin x라거나 아니면 y는 cosine x라거나 y는 탄젠트 x 이런 거 삼각함수라고 나중에 부르거든. 다음 시간쯤에 자랑 오늘 끝날 때쯤에 분석할 텐데 이런 걸 삼각함수로 불러. 그러면 이제 함수니까 정의역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 하겠지, 그지? 근데 너네가 아는 이 각도는 뭐 도라는 단위 쓰잖아. 예를 들면 뭐 사인 30도 이런 거 알지 않나? 이 x의 단위가 지금은 도일 거란 말이야, 도, 그지? 그리고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각에 대한 삼각비밖에 모르잖아 지금 중3 과정에서, 그지?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실수 쪽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지? 단위 자체도 도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각을 지금은 이제 0에서 90도 사이 각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그 각을 무한히 확장시켜야 돼. 그러면 1000도, 만도,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100도 이렇게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확장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새로운 각의 정의. 지금까지는 각 그러면은 어떤 선과 선 있을 때 이 안에 이 선 두 개가 약간 벌어진 정도를 재잖아. 얼마큼 벌어졌는가. 지금까지 각은 벌어진 정도라고 기억하면 돼. 벌어진 정도.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각은 어떤 선 기준으로 이 선이 이제 빙글빙글 돌 거야. 이게 돌 건데 얼마만큼 돌았는가에 대한 회전량으로 정할 거야. 회전량. 알겠죠? 회전량이야, 량이야? 량이 맞아? 확실해? 저쪽 반에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 못하던데. 근거 있어? 몰라, 내 느낌에도 량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량입니다. 응? 량입니다. 양이야? 량. 양 맞아? 그래. 중요한 건 아니지만 태권도 단증 있는 사람 해봐. 단증. 단 4단의 검정띠까지. 4단? 4단 검정. 오씨, 좀 하는데? 너 그러면 돌려차기 몇 도까지 할 수 있어? 그거까지 잘 안 해봤는데 대회에서는 그래도 많이 했어. 일단 뭐 540도 돌려차기 이러고 있잖아. 그거는 시범 이거 사범님들이 하는 거. 그래? 저- 어쨌든 삥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반 바퀴 더 돌면 540 돌 거 아니야. 네. 근데 540도를 돌아가려면은 봐봐,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오면은 360이잖아. 그리고 180도 더 가면 540이거든. 그지? 그런 식으로 빙글빙글 계속 돌다 보면은 1000도, 만도도 갈 수 있겠지. 그잖아. 계속 돌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앞으로 양의 방향 그래, 양의 방향. 이를테면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 각을 쟀더니 얘가 60, 이거 쟀는데 이 각이 30도야. 다시 한 바퀴를 빙글빙글 도른 다음에 다시 이만큼 30도를 또 돌았어. 그럼 이 각을 지금부터 몇 도로 갈 것 같아? 이제 360도에다가 30도를 더해서 390도라고 하겠다는 소리야. 지금부터 두 바퀴를 돌고 이만큼 가면은 360도에다가 두 배를 한 상태에서 30도를 더 가서 720 더하기 30에서 750도라고 하겠다는 소리야. 이해돼? 네, 각은 이게 이쪽으로 돌아갈 때를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합니다. 플러스 방향.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야? 반시계지, 그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전한 양을 앞으로 플러스라고 할 거야. 양의 방향.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렸어. 이만큼. 이걸 한 40도쯤 내렸다 칩시다. 이 각은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아? 마이너스 40도인 거야. 이거는 음에만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부호도 생기고 크기도 360도를 넘어가는 각을 정의할 거란 소리야.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엄밀하게 정의해보자. 자, 이제 주제가 시초선과 동경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시초선과 동경. 일단 용어의 뜻부터 기억하면 시초선은 뭐 시작하는 선? 뭐 기준이 되는 선이야. 기준이 되는 선. 기준선 정도 기억합시다. 동경에서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경이라는 말은 우리네 경이라는 말은 선으로 기억하면 돼. 선, 움직이는 선이야.
움직이는 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5, 여기 x라고 할게.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뭐야? 얘는 선분 OX지? 5라는 점과 X라는 점 사이에 이은 선이잖아. 이렇게 쓰면 직선이지? 끝없이 OX를 지나면서 끝없이 뻗어가는 선이잖아. 근데 여기서 OX 쓰시고 이렇게 쓰면 뭘까? 이런 거를 반직선 그래. 반직선. 느낌 오지? O에서 한쪽으로만 쭉 가는 선을 반직선 그래. 그래서 반직선 OX와 반직선 OP가 있어가지고 P가 있어가지고 반직선 OX와 OP가 있어가지고 그 두 개가 이루는 중간에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각을 앞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이 선은 앞으로 이름이 시초선이야. 이 선이 시초선. 각은 여기서부터 재서 반시계 방향으로 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잴 거냐를 나타내는 선. 이 OP라는 선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돌아다니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움직이는 선, 그래서 이 OP를 동경 그래. 동경. 알겠죠? 동경. 그러니까 얘가 시초선, 얘가 동경 그런 느낌이야. 그치?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OP, 여기가 OX, 이거 봅시다. 아까 한 것처럼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여기 합시다. 동경 OP가 잘 말렸어. 이 필기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냐면 180쪽에 뭐 빈 공간에 써라.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 이거하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있어.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면서 앞뒤가 다르지. 네. 예를 들어서 이 각을 내가 30도로 예를 들어볼게. 자, 3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디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게 시초선이야. 자, 3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면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한 각이야. 회전은 선이야, 선. 그러니까 이 각도 그리는데 이게 30도였다. 그치? 그럼 딱 이 선을 우리가 동경 O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각이 하나 정해지면 동경은 몇 개 정해져? 동경은 몇 개 나와? 각이 하나 정해지면 동경 몇 개야? 하나 나와. 만약 각이 150도였다고 칩시다. 90도 돌아가서 좀 더 가서 이 정도가 150 나오거든. 그치? 그러면 15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해돼? 따라서 각이 나타내는 동경은 유일합니다. 유일. 각이 정해지면 동경은 하나야. 딱 하나밖에 안 나와. 그치? 당연하겠죠? 만약에 내가 3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리라고 했어. 390도. 그럼 360도를 돌아가고 360도를 돌고 나서 30도를 더 간 거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또 30 간 거니까 어차피 이동경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치? 거꾸로 이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어떤 의미냐? 현재 이 그림에서의 저 OP라는 선을 동경 OP로 합시다. 알겠죠? 동경 OP.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몇 개쯤 있을까? 이 선만 가지고는 이 동경 OP의 각이 몇 도라고 확실할 수 없어. 왜냐면 그냥 30도만큼 돌아왔을 수 있겠고 한 바퀴를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잖아. 두 바퀴를 돌았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의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30도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360도를 돈 상태에서 또 30도를 간 상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360도를 두 번 가고 30도를 갔을 수도 있겠고 혹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00 그리고 30도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 뜻은 뭐겠어? 마이너스 360도라는 소리가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쭉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은 마이너스 360도야. 이해돼?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간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각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야. 하나의 동경은. 그지? 그래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이런 수없이 많은 각들을 우리가 좀 일반화시켜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계속 붙는 거는 이 30도라는 각이 붙겠지. 보다시피 이 각이 붙어야 돼. 이만큼의 각이. 그리고 뒤에 뭐 360도가 붙거나 2배가 붙거나 그것에 대한 뭐 마이너스 1배가 붙거나 하니까 360도에 정수배가 붙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앞으로 그 밑에 그래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여러 개인데 여기 아까 여기 유일이고 여기 여러 개야. 여러 개.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일반각 표현법이야. 일반각 표현법. 자, 본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일반각. 일반각인데 뭐 좀 일반각 표현법이라고 좀 써볼까? 이유가 하나의 동경은 유일하게 하나의 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몇 바퀴를 더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일반각이라고 할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바퀴를 돌기 전 상태, 한 바퀴 내에서 이 각도를 잴 거야. 각도를 재봤던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50도쯤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동경 OP가 나타낸 각은 50도일 수도 있겠고 360도 더하기 50도일 수도 있겠고 360 곱하기 2배에 더하기 50도일 수도 있고 점점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 각을 앞으로 일반각 표현을 하게 되면 360도의 종수배, n은 종수 더하기 50도 될 거야. 근데 이제 이 각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할 거니까 이 각을 편의상 알파도 할게. 알파도 이 뒤에다가 알파도를 더하겠다는 소리야. 이 각은 각도를 재겠다는 소리지. 그치? 다만 여기서 알파라는 놈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데, 이 알파라는 각은 편의상 우리는 알파는 0도에서부터 360도 안쪽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n 정수입니다. 정수니까 0도 되고 음의 정수 다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쓴 거를 우리가 앞으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일반각 표현법이라고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일반각 찾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그 편의상 요 밑에다가 그냥 간단히 써놔. 요거의 뜻은 그냥 n바퀴. 이게 되지? n바퀴 돌아갔다. 그리고 알파 더 갔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 자, 그러면 뒤로 넘어와서 관련 문제 쉬운 거 좀 풀어볼게. 개념을 익히고 가봅시다. 320번부터 322번까지 총 3가지 해볼 거니까 먼저 도전해봐. 나 잠깐 쓸 테니까.
각을 쓸 때 사인 30 이거 얼마죠? 기억한 사람 얼마야? 아는 사람 손해봐. 승이 얼마야? 2분의 1. 맞다 손해봐. 맞다 손해봐. 왜 안 들어? 이거 다 까먹었어? 틀렸어. 루트 3? 아니야. 2분의 1이 바람직한 오답이긴 한데 각을 쓸 때 요 뒤에 이거 붙여야 돼. 얘네 로그 3 썼어. 잘못된 표현 아니지? 밑 없어서 이상한 거 아니지? 뭐 얼마가 생략된 거야? 10이지. 루트 이렇게 썼다. 여기가 2가 생략된 건 거잖아 지금까지. 그지? 그런 것처럼 정확히 1시간 뒤에 앞으로 이 30이라는 이 뒤에 30이라고만 써버리면 다른 단위로 이해하게 돼 있어. 안 쓰면 다른 단위야. 앞으로 좀 있다가 뭐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생략되는 거야 안 쓰면. 그러니까 도를 뜻하면 정확히 도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돼? 이거는 감점 아니고 그냥 오답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도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나 계속 쓰잖아 여기다가 지금. 시간 없다고 안 쓰면 안 돼. 자, 볼게. 자, 45도라는 각을 표현해 보래. 시초선 그리고 그 O, X 시초선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이 45도니까 이 정도 되겠죠. P 이렇게 하고 여기서 45로 체크하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50도가 되면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소리잖아. 근데 옆으로 쭉 뻗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180도 아니겠어? 180이니까 거기다가 70도를 더 가겠네. 70도면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뭐랄까 마이너스 250도라고 체크하면 되겠지. 쓸 때는 그치? 쓸 때는. 근데 이거 지금 편의상 쓴 것이고 동경을 그냥 그리는 거니까 그냥 화살표 찍고 각도만 좀 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630도를 표현하시고 그랬지? 여기 이제 O가 되고 X가 되고 양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 건데 630도는 360도를 한 바퀴 돌 상태에서 얼마 더 간 거야? 뭐야? 270도인가? 90도에 3배 갔지?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또 반바퀴가 아니죠. 한 바퀴 반을 한 바퀴가 안 나. 네. 이게 지금 90도 돌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90도에 3배를 간 거야. 3배. 여기 여기. 굳이 표현하면은 한 바퀴를 돌고 또 이만큼을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다지. 이게 이제 630도의 뜻이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그린 것 뿐이야. 어쨌든 동경 위치가 여기다라는 사실만 확인합시다. 마이너스 750도는 굳이 그리면은 이제 이게 O가 되고 X가 되고 음의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소리야. 30분을 늦으면 어떡해 예은아. 한참 했는데 지금 첫 단원. 예은아. 네. 각을 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 그래. 시초선으로부터 얼마큼 돌아가는가를 가지고 각을 표현할 건데 어디까지 잴 것인가 그 선을 동경이라고 그래.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이 될 때까지 동경까지 반시 방향으로 회전한 그 양을 각이라고 할 거야 앞으로. 이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각은 음의 방향이야. 마이너스 몇 도 할 거란 소리야. 그래서 뭐 마이너스 250도 그러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해서 180도 돌고 70도만큼 더 돌아가서 선을 찍 그으면은 이게 동경오피란 소리야. 지금 문제는 동경을 그리라 소리거든. 동경오피. 여기도 마이너스 750도니까 음의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요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배 이게 마이너스 720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30도 뜻하거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또 돌고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니까 이만큼 더 가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이 각도는 실제 30도겠죠. 크기는 벌어진 정도는 이해돼?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막 몇 바퀴 도는 걸 안 쓴다. 자, 그 다음 건 뭐냐? 동경 OP의 일반각 쓰래. 일반각. 자, 그럼 현재 이 그림상으로 동경 OP는 여기 있잖아. 이 동경이 표시하는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각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소리야. 일반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좀 알파입니다. 알파 찾으면 앞에 n바퀴 붙일 거잖아. 알파라는 각은 반드시 0도에서부터 360도 미만의 각으로 쓰라고 그랬지. 뭐 책에 보게 되면 이 알파라는 각을 마이너스 180도에서부터 뭐 180도까지를 쓰기도 하는데 뭐 그건 특별한 경우에서만 하고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대부분 다. 이건 패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70도라는 각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이게 알파인 거 이거 자체가 알파. 따라서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70도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일반각. 네. 자, 150도 역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150도라고 쓰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40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40을 내가 360도 곱하기 n배 마이너스 140도라고 쓰는 거는 이 세팅에 따라 이 세팅을 좀 유의하잖아. 이렇게 살짝 해놨는데 마이너스가 뒤에 오면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봐봐. 마이너스 14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음영항이 막 돌았다가 다시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와도 제자리지. 그잖아. 그러니까 n 바퀴를 돌아도 동경의 위치는 안 바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360도 한 바퀴를 딱 더해줘도 동경 위치는 안 바뀌잖아. 그럼 이게 얼마 나와? 220도가 나오겠죠. 그게 알파야. 이게 알파. 혹은 이 그림상으로 한 바퀴가 360이니까 이게 알파거든. 사실은 이게 알파. 얼마겠어? 360에서 얘 빼면 나오잖아. 220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숫자와 같이 볼 때는 여기다가 360도의 배수를 적당히 더하나 빼서 이 결과가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220도 취급을 하시고 이 뒤에가 더하기 220도라고 쓰면 되겠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45도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빨리 360도를 더해줘. 그럼 315도 나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 이만큼의 각이 315도야. 맞잖아. 얘랑 더해서 360도가 나올 거니까 360에서 얘 빼봐. 이게 315도야. 그래서 이것도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315도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쉬워 안 쉬워? 쉽지? 쉬워. 자, 그 다음에는 322번은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래. 방금 문제는 동경을 그려주고 나서 그것에 일반각을 쓰라고 그랬고, 이제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야. 자, 해봐. 또 320번.
자, 360도의 배수에 대해 좀 친숙해지는 게 좋거든. 360도를 2배 하면 얼마 나와? 2배 하면 720이지. 요거 3배 하면 여기서 360 또 더해봐. 360 얼마야? 1080이죠. 여기다가 360 또 더해봐. 1440이죠. 그지? 그러니까 두 바퀴가 720도야. 세 바퀴는 1080도고 네 바퀴는 1440도야. 이거는 쉬운데 이거 좀 잘 기억해놔. 자, 그러면 여기 80도가 나타내는 동경까지가 이게 5고 x라고 치면 이 정도가 될 거 아니야. 80도. 이게 지금 동경 5p겠지. 다시 이 동경만 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쓰래. 여기 알파가잖아. 이게 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냥.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각을 그려가지고 그 동경만 바라보라고.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쓰라는 소리야. 80도랑 같은 부류에 있는 각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이 식으로 쓰라는 소리고, 420도를 그려서 해보래. 지금 내가 그린다. 지금은. 그럼 한 바퀴를 반시방을 돌고 360, 60도를 더 가라고 했잖아. 이게 이쯤 있겠지 OP가. 그지? 그러니까 이 OP만 바라봐. 이 각은 실제로 크기만 보면 60도가 벌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알파 값인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도를 어떻게 할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1000도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귀찮아져.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한 바퀴 내에서 어딘가에 동경이 찍힐 텐데 그 선까지, 그 동경 OP까지 이루는 이 각만 재면 되거든.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그런 각으로서 알파.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알파를 찾을 때 이렇게 하면 돼. 4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여기서 한 바퀴를 거꾸로 돌아가서 360도를 빼가지고 60도를 만들어서 요놈의 동경 같지 않을까? 이 말 이해돼? 420도나 60도나 동경 똑같은 동경이야.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도 역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0도를 찍는 동경에서 세 바퀴를 양의 방향 돌아가봐. 여기다가 더하기 세 바퀴 1080도를 더해봐. 어차피 같은 동경이야. 이렇게 해주면 결국 이게 얼마야? 80도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000도를 그린 그 동경 위치나 80도에서의 동경 위치는 같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시고, 아 그러면 n바퀴 더하기 80도라고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돼? 마이너스 1300도에서 알파 찾아봐. 알파 얼마겠어? 보니까 채은이 얼마겠어? 여기 음의 각은 빨리 양수로 만들면 돼. n바퀴 더해가지고 이런 것 중에 더해가지고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 안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얼마 더하면 되겠어? 140. 1440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140도 나오잖아. 이거 쓰라는 소리야 그냥. 이해하지? 그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4분면의 각입니다. 일사분면의 각이라는 게 있거든. 일사분면의 각. 일사분면의 각이란 대체 뭐냐? 좌표 축을 잡았을 때, 평면을 잡았을 때 얘가 원점이고 이게 시초선이라고 봅시다. 이게 시초선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다 동경을 수도 없이 많은 동경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때 각을 나타내는 동경선이잖아. 선. 그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냐를 기준으로 사분면의 각을 결정해.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는 말은 뭐가 일사냐는 얘기는 뭐가 일사냐면 동경의 위치가 그 말이야.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존재하는 그 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았어? 황동민. 자, 131쪽
맨 위에 봐봐. 좌표면의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청선 잡을 때, 그지? 방금 그려놨죠? 제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각각 1사분면의 각 그런다. 1사분면이란 말은 1사분면의 각만 보게 되면 동경이 1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을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고. 어떤 각의 동경이 1사분면에 존재하면 1사분면의 각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렸어 P를. 현재 이 동경은 1사분면에 있잖아. 그럼 이 1사분면에 있는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일반각.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0도 아닌가? 0도? 이 선에 있으면 OP가 0도이자 한 바퀴 돌아오면 360도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는 몇 도야? 90도 선이 아닌가? 여기 180도겠지? 180도. 여기는 270도. 90도 다 배수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1사분면의 동경이 존재하려면 0도와 90도 사이에 존재해야 될 거냐. 그치?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은 그 각을 우리가 보통 세타로 표현합니다. 세타. 각을 표현할 때 세타라고 해. 그래서 세타는 몇과 몇 사이인데 90도하고 0도 사이에 들어간다. 뜻이 아니야. 봐봐. 여기 들어가는 각, 동경 여기 있는 각이 꼭 0도와 90도 사이겠어? 90도 사이겠어? 한 바퀴를 돌고 와서 360도하고 360도하고 90도 사이일 수도 있잖아. 몇 바퀴를 돌고 다시 여기까지 이만큼 돌아갔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앞에 n바퀴 붙어야 돼. n바퀴. 그래서 앞에 n바퀴니까 360도의 배수가 붙어야 돼. 0도니까 굳이 안 쓴 거야. 얘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90도보다 작다 이 말이야. 이걸 빠뜨리면 안 돼. 이해되지? 그럼 2사분면의 동경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냥 뭐 한 바퀴도 안 돌았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잖아. 그 앞에 n바퀴 붙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2사분면의 각을 2사분면의 각의 범위는 그 각 세타의 범위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몇보다 크고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겁니다. 그치? 자, 3사분면의 각은 여기 있을 거야, 동경이. 180도와 210도 사이겠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270보다는 작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의 각은 뻔하겠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10도와 360도 사이일 거 아니야? 어우 귀찮다. 여기 등호가 왜 안 들어간지는 이해되지?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선, 이런 선, 이런 선, 이런 선, 이런 선은 어느 사분면에도 안 들어가지? 축 위는 그지? 등호가 빠진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사분면의 각은 반드시 일반각을 표현합니다. 일반각으로. 제목에 사분면의 각 써 있잖아. 여기다가 일반각 표현이라고 써. 일반각 표현.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360도 안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앞에 n바퀴가 다 붙어야 된다. 이게.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133쪽에 있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필수 1번. 1번은 다음 각을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알파도 꼴로 표현하라. n 정수 알파 0에서 360도 사이에 있고 질문은 알파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래. 마이너스 50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1000도, 그 다음에 400도, 700도. 아까 알파 찾는 거 알려줬지? 360도의 배수를 적당히 더해서 0과 360도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고, 그럼 얘는 몇 도 더하면 돼? 720도 더하겠지. 그냥 얼마야? 알파가 220도겠죠. 얘는 얼마 더해? 360도. 알파는 60도겠죠. 얘는 얼마 더해? 1080도.
80도 나오겠죠 알파가. 얘는 어떻게 하면 돼? 360을 빼겠지, 그지? 그럼 알파는 40도가 나오겠지? 여기는 얼마를 빼면 돼? 360도를 빼면 됩니다. 320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알파는 얼마야? 340도가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돼. 어디서? 여기 있네. 쉽지? 시험 문제 나온다. 첫 페이지에. 평균을 올리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필수 2번. 이번에는 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 세타 1사분면의 각. 이때 각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자, 답 가리고 도전. 이거 시험 문제야.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와. 거의 하나 나와 거의. 왜 이렇게 졸아? 셋줄만 해야지. 응? 리모컨 어디 갔지? 꺼버렸지. 수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수학의 꽃은 함수래. 그럴듯해. 함수의 꽃은 삼각함수래. 그 말은 나 수학 좀 해라고 하려면 함수를 좀 나 함수 자신 있어 이 말이 좀 나와야 되고, 나 함수 좀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삼각함수를 또 잘한 전제 하에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뭐 그렇대. 또 어렵다는 말이지. 그 안에서 수학 중에 함수가 어렵고 함수 중에 삼각함수가 어렵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의 그 차이점이 삼각함수를 깊이 배우는가 얕게 배우는가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공통 과목에 들어가서 삼각함수가 문이과가 다 여기 있는 만큼 다 배우거든. 이과는 미적 2에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배우거든. 다양한 공식들과 뭐 삼각함수 가지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해. 니네가 그러니까 문과를 가는 친구 입장에서 지금 약간 시기를 잘못 만났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문과는 삼각함수 안 배웠었어.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로 끝났었어. 지금은 공통으로 들어와서 다 배운다. 기본은.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세타라는 각에 존재하는 범위를 준 거지. 부동식. 일사니까 뭐 여기잖아. 일사. 0도와 90도 사이긴 한데 이렇게만 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올 건데 해보면 모두가 붙었지? 앞에 n바퀴. 꼭 붙여야 됩니다. 지금 안 붙인 사람은 방금 내가 했던 말을 또 망각한 거야. 그치? 이 상태에서 세타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 나올 거 아니야? 이 나눠주면 이게 120 곱하기 이쪽도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붙겠지? 여기서 n은 어떤 수야? n 정수잖아. 이 n이 정수가 다 되거든. 0부터 좀 넣어가야지. 그래서 n에다가 0을 넣었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질 거니까 30도에서부터 3분의 세타가 사라질 거니까 60도 사이에 들어가지. 몇 사분면이야? 당연히 1사분면이겠죠? 1사분면. 그 다음에 n에 1을 넣어볼까? 1을 집어넣으면 120도 더하기 30도니까 150도에서부터 3분의 세타가, 그 다음에 또 1을 집어넣으면 120과 60 합은 180도겠지. 2사분면. 그러니까 150도와 180도니까 150도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야. 150도. 여기서부터 이 사이잖아. 이상했지? 그 다음에 n에 2를 넣을게.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240도야. 240에 30도 하면 270입니다. 확인해봐. 270 어딘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40에 60도에서 300도 나옵니다. 그럼 어디야?
4사분면이지? 그지? n에 3 넣어볼까? 언제까지 넣을까? 3을 넣었더니 이게 360도 더하기 30도 390도보다는 크고 360도 더하기 60도보다는 작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일부러 내가 계산 안 했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요식하고 요식 봐봐. 딱 이거 추가된 거야. 이거 추가된 거야. 근데 동경 위치 입장에서 이거는 의미 없지 않나? 이해돼? 그냥 언제까지 넣을 거야? 반복되는 순간까지만 넣을 거 아니야. 이 직전까지만. n에 실제로는 0과 1과 2만 넣어서 3개 찾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 왜 3부터는 반복이냐? 여기 봐봐. 120에 n배가 붙잖아. 그러니까 요 n에 딱 3이 들어가는 순간 360도가 나와. 그러니까 이 각이 한 바퀴 360도가 되면 반복이라는 말이야. 여기 0을 넣었을 때와 3을 넣었을 때가 똑같은 결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게 되면 0, 1, 2 넣으면 끝나야지. 이 말 이해돼? 만약에 정리해봤는데 이 자리가 90도 곱하기 n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n에다가 뭐뭐 넣어야 돼? n에다가 혜민아, n에 뭐뭐 넣으면 될까? 0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돼? 어? 왜? 여기가 2니까? 아, 얘가 한 바퀴가 되려면은 얘가 360도가 되려면은 n에 몇 넣어야 돼? 4잖아. 4 되기 전 3까지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4를 집어넣게 되면 360도 더하기 30이잖아. n에 0을 집어넣게 되면 그냥 30이고 n에 4를 집어넣으면 360 더하기 30이니까 똑같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이 유형은 사분면에 값을 줬을 때 반드시 n바퀴를 꼭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n의 정수값 0부터 쭉 집어넣으면서 4씩 찾아야 되는데 이 앞에 붙은 이 부분이 한 바퀴인 360도가 되는 순간 반복이니까 그 직전까지만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밑에 두 문제 다 풀어.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동경의 위치가 다른 거 찾는 거니까 알파가 다른 거 찾는 거야, 그렇지? 알파 값이 같으면 같은 위치니까 1번은 360 더해서 50도로 만들고 2번 50도네. 410도는 역시 360을 빼가지고 50도가 될 것이고 660은 360을 빼버리면 300 나오잖아, 알파가. 그게 답이지. 1330은 1080도 빼봐, 딱 50도 나와. 맞지? 쉬웠고, 그다음에 325는 이제 2세타라는 각이 4사분면의 각이니까 가운데 오는 게 2세타고 4사니까 270도하고 360도 사이의 각이야. 앞에 2m 아니 360도의 배수를 붙여주시고, 그치? 똑같이는 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세타 얘기니까 세타 2로 나눴겠지. 이렇게 치고 나올 거야. 자, 그럼 보자마자 여기 이거 보자마자 n에다가 숫자 뭐뭐 넣을까?
지원아, n에다 뭐 넣으면 되겠어? n에다가 일단 0 넣고 어디까지 넣어? 언제까지 넣을 거야? 이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 계속 넣을 거 아니야 지금. 한 바퀴가 되는 순간 반복이라고 했잖아. 다시 n에 0을 집어넣으면 그냥 정확히 135도에서 180도까지로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응? n에 1을 넣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n에 2를 넣어봐. n에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30도야. 더하기 135도 또 360도 더하기 180도. 내가 여기 동그라미 친 딱 그거 나와. 여기 동그라미 같은 거 세모 같은 거. 그러니까 360도 앞에 한 바퀴가 붙으나 안 붙으나 동경위치가 안 바뀐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바퀴인 360도가 되기 위해서 n은 2가 되면 되거든. 즉 n이 2가 되는 순간에 n에 0을 넣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이 두 개 똑같은 거라고 지금. 여기까지 말한 소리야. 0하고 1만 넣고 그만한다 이제. 이해하기 바라고. 여기까지가 좀 쉬운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주제는 이제 두 공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 두 공경의 위치 관계. 시험에 이제 꼭 나온다기보다는 한 50% 확률로 한 문제가 나와. 동경이라는 거는 각을 어디까지 잴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이지. 동경은 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 두 선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각각 뭐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이 둘은 다 일반각으로 표현된 겁니다.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아까 일반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2n 360도의 배수 더하기 알파 그렇게. 그래서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써볼게. 첫 번째 1번 두 동경 일치. 근데 연습장을 다 꺼내. 필기할 건 아니고 연습장 꺼내 빨리.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익히고 어떤 식으로 관계식을 뽑는가를 연습해야 돼. 모디네. 니네 그렇게 머리 안 좋아. 하다 보면 익혀지는 거야. 연습장도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치. 손바닥에서 걸면 손바닥이 없으면. 두 번째가 일직선이 있고 방향 반대. 3번이 X축 대칭. 그다음에 4번이 Y축 대칭. 5번이 YX 대칭. 책은 없지만 6번 할게. 6번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 또 있습니다. 6번은 이따 따로 필기하러 갈게 책에다가.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은 상황에 맞는 그래프 그냥 그려. 그래프라고 그림으로 그려줘. 그래프? 뭐 그래프로 그려. 개형을 합시다. 개형을 그리는 거야. 이거 니네가 해야 돼. 개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찾는 거야. 관계식 도출. 근데 그 관계식은 알파와 베타 합
아니면 알파와 베타의 차. 이 중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형 그리는 것부터 봅시다. 동경을 그릴 거니까 좌표축을 잡으라고 이렇게 일치라네. 일치는 겹쳤다는 얘기잖아. 반직선이고. 그러니까 동경 하나를 내가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럼 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나 편의상 알파가 좀 더 많이 회전하는 것처럼 그리겠습니다. 근데 일치했기 때문에 요놈이 이만큼 간 게 알파이자 또 동시에 이만큼 간 거잖아. 베타. 그지? 이 일치가 딱 이 그림이지? 그지? 그럼 이 상황은 알파랑 베타가 같아 보이지? 근데 같은 게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동경, 이 노란색 선이 노란색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실제로 이 각을 각도 그려줬더니 60도라고 가정해봐. 꼭 알파 60도란 말이 아니야 지금. 360도를 더할 수도 있지. 720도를 더할 수도 있죠. 계속 이걸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놓은 거야. 이해돼?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운동장이 이렇게 있어. 여기 딱 시작해가지고 야 뛰어! 땅 해서 뛴단 말이야. 한 30명에서 뛰어. 근데 한 100바퀴 돌라고 했었지. 오늘 100바퀴 돌래. 돌다 보니까 A란 친구랑 B란 친구 두 명 있는데 A란 친구가 막 돌고 있어. 이쯤에 왔어. A가. 근데 뒤에서 B가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A랑 B가 같은 점에 현재 있는 거야. A도 여기 있고 B도 여기 있어. 같은 점에 있어. 그치? 근데 A는 좀 천천히 가던 놈이고 B는 열심히 달려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온 거야. 그럼 A와 B가 같은 자리에 있지만 출발선에서부터 A가 뛰어온 거리하고 B가 뛰어온 거리가 같을까? 아니지. 그지? 이런 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를테면 한 바퀴를 더 도는 놈일 수 있지. 뭐 두 바퀴를 더 도는 놈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A와 B의 달린 거리는 A가 달린 거리와 B가 달린 거리는 같은 게 아니고 이 둘의 차이가 n 바퀴인 거야. n 바퀴. 이 말 이해돼? 한 놈이 많이 달린 애가 조금 달린 애보다 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더 많이 돈 거잖아. 차이가 n 바퀴. 그리고 또 이 알파라는 각을 예를 들어서 자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이만큼 왔다고 생각해봐. 그런 각이야. 베타는 그냥 여기서 이만큼만 왔어. 그럼 그 둘의 각의 차이가 0이겠어? 두 바퀴 차이가 이해되지? 그치? 두 바퀴. 근데 꼭 알파가 두 바퀴 돌고 왔다가 아니고 100바퀴를 돌고 갈 수도 있을 거잖아. 알파가 100바퀴를 돌고 이만큼 돌아왔어. 베타는 한 10바퀴 돌고 나서 이만큼 왔을 수도 있겠죠. 베타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알파와 베타의 합 또는 차 중에서 차의 특징이 있는 거야. 차. 다시 봐봐. 알파를 내가 편의상 이 정도에 그렸는데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해봐. 알파만큼하고 이만큼 똑같다고 생각해봐. 같은 만큼을. 그럼 더한 거는 이만큼이잖아. 근데 알파가 얼마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얼마인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나 뺀 거는 확실하잖아. n바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이 알파와 베타를 뺀 놈이 n바퀴인 겁니다. n바퀴. n바퀴라는 게 360도의 n배라는 소리야. 이제 이 그림을 읽을 때는 차가 n바퀴다. 이렇게 좀 기억해주면 되겠지. 차가 n바퀴. 저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그림을 읽고 나서 머릿속으로 이 그림은 빼면 n바퀴네. 차가 n바퀴네. 그 생각하면서 이거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필수 3번을 볼게. 필수 3번이 딱 이거 내용인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동경 일치한대. 세타의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각의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니까 딱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 얘기잖아. 우리 뭘 기억해야 돼? 바로 그냥 이 그림을 또 그리는 거야. 나 외운 거 아니야. 또 그렇게 그리는 거야. 딱 그려서 동경 일치? 찍. 또 찍. 얘도 알파, 얘도 베타. 그럼 뭔 관계야? 차야 합이야. 차야 이거는 차이가 n바퀴야. 차이가 n바퀴니까
아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그놈이 n바퀴니까 360도의 배수다. 정수배다. 쓰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나서 문제 조건에서 세타가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 들어간다라는 이 문제 안에서 조건 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세타까지 가야 되겠지. 질문도 세타 찾는 거잖아. 그럼 이게 4세타 아니야? 4세타? 그러면 양변을 뭘로? 4로 나누겠죠. 세타는 90도의 정수배다 이 말이지? 그럼 세타로 가능한 것은 0을 넣었을 때 0도 0도 근데 0을 넣지 말아매 등 없잖아. 빼고 2를 넣으면 90도 나오겠죠. 180도 나오겠죠. 2 넣어가지고 210도 나오겠죠. 360은 빼내매 이렇게 생겼으란 소리지. 알겠죠? 뭐? 응? 자, 두 번째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 반대. 자, 그것도 그림을 그리는 요령. 자, 잡으시고 하나는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여기 알파야, 알파. 일직선 이란 말은 딱 이거잖아. 근데 방향 반대라는 얘기는 하나는 뭐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가고 있겠죠. 반직선이니까 화살표가 반대로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 계속 큰 각을 알파로 화살표를 많이 돌아간 게 알파로 쓰고 있다. 꼭 그러라는 법은 아닌데 그래야 니네가 이런 식 세울 때 편해. 이 차 때문에. 이만큼을 베타라고 딱 체크해줘. 찾아봐 그럼. 그림 읽어봐. 저 알파와 저 베타는 합의 관계가 있을까? 합의 특징이 있을까? 차의 특징이 있을까? 지금 내가 이 각을 그릴 때, 이 베타라는 각을 그릴 때 적당히 그렸죠?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도. 이 각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아직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만큼일 수도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이 알파라는 각에다가 베타를 더해봐. 베타라는 게 한 요만큼이거든, 요만큼? 그럼 한 요만큼을 더해볼까? 이 정도? 베타? 이렇게? 이만큼 돌았잖아. 이게 몇 도야? 모르지. 안 그래? 빼봐 그럼. 알파에서 베타 빼봐. 뭐 나오나? 눈으로 봐. 눈으로. 알파는 시초선에서 이만큼 갔잖아. 베타를 빼란 얘기는 여기 난리란 소리지.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지. 여기 보여? 이게 뭐야 그럼? 이게 반바퀴죠.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 빼면 반바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말로 머릿속으로는 이거는 차가 반바퀴야. 대신에 그냥 반바퀴가 아니고 차가 n바퀴 반이라고 쓰는 거야. 몇 바퀴를 돌고 간지 모르니까. 그치? 따라서 이 그림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이 n바퀴인 360도의 정수배에서 180도를 더한 것이다. n바퀴 반. 알겠죠? 자, 또 밑에 326번을 보게 되니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의 관계가 일직선이 있고 방향 반대래. 방향 반대. 나 이거 그림 또 무시하고 한다. 또 찍찍 그려. 찍찍 그리고 여기다 하나. 이만큼이 알파, 이만큼이 베타. 이거 빨리 하란 말이야. 합이야 차야 특징이. 아니 이만큼 알파에서 베타 빼면 딱 반바퀴란 말이야. 차가 반바퀴라고. 차가 n바퀴 반이라고. 그럼 7세타에서 세타 빼는 거야. 세타 뺀 것이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180도다라 소리가 되고, 요거 계산한 게 6세타지? 그치? 6으로 나눠가지고 세타는 6으로 나누면 60도의 정수배 더하기 30도가 되더라. 그죠? 그 다음 세타 범위 나와 있지? 세타를 여기서는 9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가로 쓰래. 0을 넣었다고 치면 30도니까 쓰면 안 되겠지? 0은 2를 넣게 되면 2를 넣으면 90도가 나와. 등 없네. 2를 넣어가겠지. 2를 넣었더니 150도 나오겠지. 150도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조건들은 뭐 한다? 빨리 이 개형부터 그리라고. 나는 그 말밖에 못한다. 이 개형을 그릴 생각을 못하는 애가 동등일치할 때는 이 식이고 일직선의 반대는 이 식이야. 못 외워. 그림을 그린 요령을 기억하라고. 그림. 알겠죠? 그리고 외울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아. 자, X축 대칭.
자, 축대칭은 동경 그릴 때 이건 요령이 좀 있습니다. 요령이 뭐냐? X축 대칭 관계니까 동경 그릴 때 애매하게 중간에다 그리지 마. 중간에 그리면 헷갈립니다. X축 대칭은 X축에 좀 붙여서 그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 각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 선 자체가 X축의 대칭 관계나 소리니까. 그치? 그리고 나는 많이 돌아가가 요만큼을 알파라고 하고 조금 돌아가가 여기를 베타라고 생각할게. 자, 합차의 관계를 봐봐. 더하면 뭐고 차면 뭘 빼면 뭘까? 뺀각부터 하게 돼봐. 뺀각.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간 각에서 이걸 뺐잖아. 여기 겹치는 부분 있지? 겹치는 부분. 이거 날리면 됩니다. 이거 날리면 딱 여기서부터 돌아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간 거. 얼마인 줄 알아 이게? 이 점점의 각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더해봐. 뭐 나오나? 더해봐. 이게 X2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 내가 점이라고 표현한 각이 있지. 점이라고 한 거 있지. 그게 사실은 베타거든. 베타. 그러니까 이만큼 돌아오고 이 베타만큼을 더 돌아가 버리면 한 바퀴가 완성되죠. 보이지? 합이 한 바퀴야. 한 바퀴가 아니고 합이 n 바퀴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각이 n 바퀴다. 360도 곱하기 n이다. 원래는 n 바퀴 더하기 한 바퀴인데 n 바퀴 더하기 한 바퀴나 n 바퀴 똑같은 거야. n이 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y축 대칭 역시 또 그려보자. y축에 대해서 좀 붙여서 그리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많이 돌아간 각을 알파라고 하고 조금 돌아간 각을 베타라고 하겠다. 그치? 니네 그리고 이게 베타라면 어디가 또 베타지 않나? 이게 베타면 여기도 베타야, 이것도 베타. 보여?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점 떠면 여기 xx야. 맞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베타라고 하면은 이게 베타야. 그치? 당연히 이것도 합을 해야죠. 알파만큼 돌아오고 베타만큼 더 돌아가면 얼마가 돼? 반 바퀴가 완성되잖아. 보이지? 그래서 또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반 바퀴다. n 바퀴 반이다 라는 소리야. 이겁니다. 집에서 너네가 제목만 딱 써놓고 나서 이 관계식, 노란색 선 관계식들을 뽑을 수 있게 연습을 해봐. 그거를 이해해야만 뭐 아까 내가 이렇게 풀었던 그런 문제들 다 푸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x 대칭부터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는 약간 심한데 얘는 약간 심하고 얘는 많이 심해야. 심하라는 게 어쩌다 한번 나온다는 소리야 얘는. 그치만 확인하자고. 자, y는 x 대칭. 자, 시간 줄게 한번 뽑아봐 니네가. 관계식 뽑아봐. 알파와 베타 관계식. 조금 앞에 한 것보다 조금 어렵긴 한데 도전해봐. 역시 알파와 베타 합 내지는 차에서 특징이 나옵니다.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대칭. 그림은 이렇게 그리라고. 중간에 그리지 마시고 대칭 축인 y는 x 좀 붙여서 그리라고. 애매하게 그리면 안 보인다.
대칭성 때문에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y에서 대칭이라는 소리는 굳이 말하면 요만큼의 각, 요만큼의 각과 요만큼의 각 똑같은 거야. 편의상을 내가 점점하게 점 편의상 보기 좋으라고. 그럼 여기가 x 똑같을 거 아닌가? 맞지? 아 여기 중간에 낀 요각도 똑같겠지. 대칭이라며. 근데 이게 45도 각이잖아. 이쪽도 45고 밑에 45도 아니야? 그럼 점점 똑같으면 이 바깥쪽 x에서 똑같아야지. 근데 이 x라고 쓴 부분이 사실 베타잖아. 베타. 요가 베타잖아. 그러니까 뭔 관계야 그러니까. 알파만큼 왔다가 베타만큼 더 가면 딱 90도를 간 거지. 차이는 아니야. 왜? 차이라는 거는 알파에서 베타 때문에는 이 각이 차이야. 이 각이 차이. 이만큼의 각이 차이야. 알파 빼기 베타.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 특징이 있다. 내가 설명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확인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각은 90도인데 역시 360도에 n배를 가고 90도를 더한답니다. 이 문제가 확인 체크 몇 개 있지만 그냥 이거를 알아야 돼. 뭐 세타랑 7세타의 관계, 뭐 2세타와 5세타 관계 그거는 맨날 바뀌어.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관계. 동경 두 개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간 각을 알파, 조금 간 각을 베타라고 했고, 그러면 편의상 여기다가 내가 점, x라고 할게. 그냥, 그지? 자, 그러면 차를 먼저 봐봐. 차. 알파에서 베타 빼면 이 점 두 개 나오잖아. 점 두 개. 점 두 개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차가 아니고 합의 특징이 있을 건데 한번 계산해봐. 알파랑 베타 더하면 뭐가 나오나 확인해봐. 조금 어렵습니다. 덧셈을 하는 건 이제 알파만큼 간 다음에 베타 알만큼은 더 가는 거잖아. 그지? 알파까지 돌아온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베타만큼 더 갈 건데 그 베타를 살펴봐봐. 베타라는 각은 사실은 요 각이 직각이다. 직각 하나와 x라는 겁니다. 직각만큼 돌고 x만큼 더 돈 거잖아. 이게 알파까지 간 다음에 x와 직각 간 거거든. 여기 x 보이지? 여기 직각 보이지? 그러니까 이만큼 베타. 그래서 더하면 270도가 나와야 돼. 더하면. 그래서 따라서 얘는 360도 곱하기 n배 더하기 270도라고 쓰면 되겠죠. 좀 특이하지? 저까지 가끔 묻습니다. 보기에서. 자, 그러면 지금 난 다 한 거야. 134쪽에서 내가 뭐 밑에 한두 개 풀었지만 그 외에는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거지. 숫자 다루는 거는 다 똑같아서 그래. 연습해야 돼. 연습. 자, 지금부터 131쪽에 거기 그래프 밑에 5개 있지? 그지? 그 오른쪽 한 칸 비었잖아. 거기다가 저거 y는 마이너스 x 그림 하나 그리시고 관계식 하나 써놓고 끝내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할 거야. 131쪽에
쉬는 시간.